네, 건설 경기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경기 동향은 선행지표와 동행지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금액 기준 선행지표인 건설 수주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금액 기준 선행지표는 2020년 이후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인플레이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실제 건설 수주는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오히려 합리적입니다. 오히려 2023년 그리고 2024년에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최근에 건설 수주는 상당히 부진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물량 기준 선행지표인 건축 허가 그리고 건축 착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허가 착공도 선행지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두 지표 모두 2021년까지는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건축 허가는 2022년에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23년 이후에 건축 허가 그리고 건축 착공 모두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주로 이제 공사비가 크게 상승한 영향 그리고 부동산 PF의 불확실성에 따른 자금 조달 애로가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으로 건축 허가는 10년 평균의 78% 수준 그리고 건축 착공은 67% 수준으로 상당히 최근에 부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차 효과로 영향을 미치면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건설 경기가 부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건설 동행지표인 건설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건설 수주 그리고 허가, 착공과 같은 선행지표가 시차 효과로 영향을 미쳐서 최근에 건설 투자가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작년에 건설 투자가 전년 대비 2.7% 감소를 했습니다. 건설 투자는 GDP를 구성하는 한 요소인데요. 통상 GDP가 이제 민간 소비, 그리고 건설 투자, 설비 투자, 지식 투자, 그리고 순수출로 이루어지는데 작년에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게 건설 투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 경기는 개인적으로 한 내년 정도를 저점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과거와 같은 가파른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최근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과연 그러면 건설 지표가 좀 반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최근의 자료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저희가 2025년 2월 달까지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건설 수주, 건설 기성, 그리고 건축 허가 면적, 건축 착공 면적 모두 1월 달과 2월 달에 마이너스 폭이 상당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저는 건축 착공 면적이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건설 수주나 건축 허가 같은 경우에는 미실현 물량인 반면에 건축 착공은 실현 물량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 착공이 1월 달에도 마이너스 37% 그리고 2월 달에도 전년 동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 45%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올해 약간의 반등을 기대했지만 여러 가지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건설업에서 이제 중요한 생산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생산 요소는 크게 이제 노동 그리고 자재, 장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건설업 취업자 수, 노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2020년 이후에 건설업 취업자 수가 건설 경기와는 별도로 어느 정도 증가 추세에 있었습니다. 이때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이제 국내 건설 근로자들이 어느 정도 좀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감소세가 조금 심화되고 있고 특히 올해 1분기에는 전체 건설업 취업자 수가 통상 200만 명 이상을 유지하다가 이제 190만 명으로 지금 현재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취업자에서 건설 취업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까지만 해도 항상 7.2에서 한 7.5% 사이였는데 지금 6.8%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중장기적으로도 건설 인력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설업을 노동집약적 산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앞으로 좀 좋게 말씀드리면 건설은 점점 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으로 이제 변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체 건설업 취업자 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임시직의 비중이 좀 줄어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건설 시장 그 악화의 큰 요인으로 작용했었던 자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재 가격 그래프를 보시면 왼쪽 그래프가 자재 가격 상승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 그래프가 공사비 상승률이라고 해서 자재 가격과 인건비 그리고 장비 임대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자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전년 말 대비로 2021년에 무려 평균 27%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저희가 평균이 27% 상승했다라는 의미는 사실상 안 오른 자재도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른 자재는 50%, 심지어 100%까지도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도 이 27.3% 상승한 데서 다시 6.2%가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 2023년 이후에 우리가 연간 상승률로 보면은 1%가 채 되지 않게 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어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면은 최근에 자재 가격은 좀 안정화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물가라는 거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이 작년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몇 년 전이랑 자꾸 비교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공사비를 생각하는 기준이 코로나 이전에는 공사비가 뭐 예를 들어서 평당 300만 원에 지었는데 지금은 한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줘야 짓는 거 아니냐고 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고 인식은 하고 있지만 저희는 항상 물가는 작년 대비 보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최근에 일단 공사비는 조금 안정화 추이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요 품목별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건설 시장에서 자재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재가 바로 레미콘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철근을 비롯한 철강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2021년에 건설 자재 가격이 평균 27% 올랐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히려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21년에는 1.4%밖에 오르지가 않았습니다. 반면에 철근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무려 40%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각 자재별로 좀 상승폭과 상승률이 좀 시기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2023년 그리고 2024년까지도 좀 상승세를 이어갔고 반면에 철강재 같은 경우에는 2023년 그리고 2024년에는 오히려 가격이 좀 마이너스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근에도 금속재, 철강재는 가격이 좀 안정화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레미콘과 시멘트를 비롯한 비금속 강물은 작년까지는 오름세가 지속됐는데 올해는 조금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건설기업의 수익성 지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상장기업을 제외하고는 아직 2024년 건설기업들의 실적을 좀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건설 외감기업의 이제 영업이익률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건설 외감기업이라고 하면 보통 통상 이제 자본금이 한 120억 정도 되는 그래도 중견 정도 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 기업들의 최근 몇 년 동안의 영업이익률 추이를 보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현재 2.5%까지 영업이익률이 떨어진 상황이고 한국은행에서도 좀 유사한 자료를 내놨는데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2024년 2분기까지 건설 외감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을 보니까 전체 산업이 6.2%인데 건설업이 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의 영업이익률이 최근에 전 산업 평균 영업이익률의 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024년은 저희가 아직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2023년과 유사하거나 조금 더 악화되지 않았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건설업이 어려운 거는 사실상 미수금이 증가하고 증가한 미수금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낮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건설 외감기업이 한 2,300개 정도 되는데요. 이 2,300개의 미수금을 살펴보니까 32조 원에 달하고 있고 이 2,300개 정도의 외감기업의 영업이익은 6조 원 정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수금과 영업이익의 갭이 커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좀 지속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그래프는 건설 외감 기업들의 이자 보상 배율인데요.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건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자 비용을 못 갚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서 100억인데 이자 비용이 120억이라면 우리가 통상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2023년 기준으로 건설 외감업체들의 47.5%가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전반적인 중소, 중견 기업들의 좀 어려움을 대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건설업, 폐업, 그리고 한계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자 보상 배율 1 미만이 3년 연속 지속되는 경우에 우리가 통상 한계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2023년에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업체가 47.5%였고 이게 3년 동안 현재 지속되고 있는 건설업체의 비중이 21.5%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러 언론에서도 건설업의 부실이 좀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전반적인 건설 기업들의 재무 상황 악화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건설업 BSI 지수라고 해서 심리 지수입니다. 이 심리 지수도 마찬가지로 매우 악화되어 있는데 2024년 건설 기업들의 1월부터 12월까지 평균 BSI 지수가 약 51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건설업을 포함한 다른 전 산업이 70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 정도로 지금 건설 기업들이 생각하고 있는 경기도 매우 악화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건설 경기 활성화와 또 정책 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은 단기,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환경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제가 좀 경제적인 부분에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경제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팬데믹 이후에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이제 3고 시대를 맞이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부실한 우려가 심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건축 허가 면적, 착공 면적과 같은 건설 선행 지표가 악화가 지속되고 있고 우리가 통상 경기 악화에 따라서 좀 마중물 역할을 하고 경기 변동의 폭을 좀 줄여줄 필요가 있는 공공투자와 정부 SOC마저도 예산 정체로 인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최근의 환경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 저희가 이제 건설 경기가 악화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공사비 그리고 부동산 PF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사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2021년, 2022년까지는 건설 공사비가 매우 불안정하고 상승률이 컸지만 다행스럽게 최근에 와서는 자재 가격이 안정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환율이 매우 높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건설용 중간재 자재 가격은 안정화되고 있지만 지금 수입재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정도부터 저희 환율이 한 1,400원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수입재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승률이 한 6에서 8% 정도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향후 자재 시장의 우려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지금 트럼프발 무역 전쟁, 보호무역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혹시라도 수출 규제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건설 시장의 자재 수급에 있어서 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한 2년 전에 뭐 이렇게 아주 중요한 자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던 요소수 문제가 터진 적이 있는데요. 이때 요소수 문제 때문에 전국의 물류가 멈출 정도로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안정화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수급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PF인데요. 부동산 PF는 작년에 이제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부동산 PF에 대한 연착륙을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 PF가 지금 현재 익스포저가 한 200조 이상인데요. 작년에 사업성 조사 결과 우리가 C 그리고 D 등급이 있는데요. C가 좀 유의해야 될 현장, 그리고 D 등급 같은 경우에 이제 부실 우려가 있는 현장인데 이 두 개 현장을 합쳐서 약 한 23조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PF 시장에서 한 10.9% 정도 차지를 했었는데요. 이게 해소되는 과정에서 일단 작년 연말로 가니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9.2조 원 정도로 좀 부실 우려 사업장이 조금 줄어들고는 있는데 여전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육박하기 때문에 좀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정부에서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향후에는 좀 속도가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연착륙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설 시장에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그러면 공공과 민간을 좀 나눠서 시장이 좀 활성화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먼저 공공건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건설에서 약 20% 정도 차지하고 민간이 80% 정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SOC 예산도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SOC 예산 같은 경우에 2025년에 작년 대비해서 약 3% 정도 줄어들 감액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향후 5년 동안 평균 0.4% 정도 증가시킬 것으로 지금 예고를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SOC 상황은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공공 같은 경우에 SOC가 이제 전부는 아닙니다. 뭐 지자체 물량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대형 공공기관들이 존재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LH나 도로공사 같은 곳이 있는데 좀 최근에 이쪽에서는 좀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SOC 예산은 축소가 됐지만 올해 전반적으로 건설 경기가 매우 악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지금 1차 그리고 한 2차 정도의 추경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공공 부분은 작년보다는 소폭 증가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민간 건설 투자인데요. 민간 건설 투자는 이제 부진한 선행지표에 따라서 올해 부진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건축 착공 면적의 부진이 올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올해 건설 투자는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건설 경기 활력 방안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전반적으로 건설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좀 상대적으로 양극화로 인해서 지역 건설 경기가 조금 더 부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좀 신규 투자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 연구기관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주민의 호응도가 크면서 기묘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설 규제의 완화, 그리고 결국은 민간에서 투자가 증가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민간 투자 사업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반시설 확충과 개량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재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투자 사업의 활성화는 지금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건설 경기 전망과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 경기는 올해 제가 다양한 지표 그리고 최근의 정책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건설 경기가 회복될 요인보다는 건설 경기가 부진할 요인이 힘이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반적인 건설 경기는 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 건설 투자를 가지고 저희가 보통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건설 투자는 제가 특히 민간 시장의 부진, 선행 지표의 악화가 영향을 미쳐서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 가장 2월 28일 날 한국은행에서 건설 투자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이때 작년에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 2.7%였는데 올해 마이너스 2.8%로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사실 올해 건설 경기, 건설 선행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좀 내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올해 아직까지 상반기로만 보면 좀 부진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올해 부진한 것은 물론 좀 내년에도 우려가 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순환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저희가 통상 이 저점에서 그 다음 저점까지를 1순환이라고 하는데요.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최근에 한 50분기를 전후로 한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다른 거 무시하고 건설 경기 순환만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6순환이 48분기째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내년 정도에 건설 경기에 좀 저점을 찍고 회복세로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건설업은 개발도상국 때 꽃을 피우고 선진국이 되면은 좀 성숙 산업으로서 좀 안정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11년에서 2024년까지 건설업의 평균 성장률을 보면 1.3%입니다. 자, 과거에 10%, 20% 성장하던 시기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1%대 성장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건설업은 0에서 1% 정도 성장이 뉴노멀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 인구구조, 지역 세태, 그리고 건설 산업의 부정적인 환경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과거와 같은 성장세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숙기의 건설 산업입니다. 그래서 정체된 산업 환경에 맞는 새로운 생존 전략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준비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